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네 번째 백악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21항 가자 지구 휴전 계획을 제시하며 중동에서 위대함을 이룰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 정부들의 설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대표단은 놀라움과 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800명의 장성이 집결한 가운데 트럼프는 아주 좋은 모임이라며 연설할 예정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사 정신을 강조했으나 군의 정치적 활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 군사령관 계급 격하 논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달 만에 2배 증가한 60%로 치솟았습니다. 국채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은행 총재는 신중한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 밝혔으나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전자신분증 도입을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찬성 50.4%, 반대 49.6%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비밀 계좌의 나라로 알려진 스위스의 전자신분증 도입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이번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2시간 동안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드론 600여 기를 동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복 조치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주거와 인프라를 겨냥한 민간인 표적화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 이용지능 AI 규제 법안인 AI법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며 전 세계 AI 규제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U는 이번 법안으로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출장을 다니는 국민들에게 스파이 위험을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 대상 해외에서의 체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지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에서의 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호주는 이번 조치로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당기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대응을 위해 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은 산불 감시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와 발사한 달 탐사선 찬드라얀 3이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인도의 우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